시청자분들께서는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특화 단지가 유치되면 그래서 뭐 어떤 게 바뀌는 거고 어떤 혜택이 있는 거야?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부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그 반도체 특화 단지가 지정이 되면 이제 기존의 뭐 산업 단지 중에서는 국가 산업 단지와 준하는 지원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 인프라, 각종 용수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도로, 뭐 폐수라든지 이러한 기반 시설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조성해 주도록 돼 있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연구개발, 인력 투자 이런 것에도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또한 이러한 것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 다른 그 지원 제도도 이렇게 뒤따릅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표면적인 거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이 이제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장기적인 발전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그 산업 분야도 같이 동시에 한 단계씩 더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커다란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네, 파급 효과 때문에 모든 지자체들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들이 지금 사활을 건 경쟁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새로운 그 발전 산업이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의 보증 수표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지금 그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뭐 장기적인 추세선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좋은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커져가는 산업은 맞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아까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의 시대다라고 예.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제 거기에 더해져서 5G, 6G 우리가 얘기하는 통신, 그리고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커머스, 뱅킹 모든 산업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으로 익스포넨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장할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산업의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얼마만큼 빠르게 제대로 탄탄하게 구축하느냐가 대한민국의 저는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욕심을 낼 것 같은데 다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선정 기준 반도체 특화단지 뭐 한 군데일 수도 있고 뭐 복수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그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뭐 대구, 경북, 뭐 강원, 대전, 광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지자체들이 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 사실 뭐 고양, 안산, 뭐 다른 작은 지자체까지도 다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이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또 기업에서도 어떤 지자체가 과연 기업하기 좋은 그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지자체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큰 이런 추진 요건에 아마 포함될 것 같습니다. 당장 광주 전남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강점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궁금하고 또 다른 지역은 또 어떤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것부터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지자체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전략인데요. 먼저 광주 전남입니다. 뭐 AI, 전력, 자동차 연계한 특화단지 유치, 또 1,000억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의 보조금, 세제 혜택, 또 재생에너지용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의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지역들도 사활을 걸고 있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또 대구 경북은 포항은 나노 반도체 융합연구원 설립, 대구 경북은 통합 신공항 건설 이제 교통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충북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고 인천도 또 나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기반 시설을 구축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크게 그러면 작용할 요소랄까요? 키가 뭘까요? 제가 보면 특화 단지의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쟁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반드시 기업 입장에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단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인프라 시설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산업이 삼성이 천안으로 갔고요. LG가 파주로 갔습니다. 누가 더 좋은 결과를 냈을까요? 한번 시장으로 보시죠. 서울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의 기업들이 훨씬 더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있는 회사 연구원들이 다 옮겨갔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7, 8개 지자체가 특화단지 신청을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 누가 가고 싶으냐,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수 인력들이 누가 갖고 싶으냐로 저는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제안서를 쓸 때 그 점을 보고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기업 입장에서, 거기 우수 인력 입장에서 예전처럼 제안서를 정부 입맛에 맞게 뭐 예산 따기 쉽게 또는 정치적으로 결정되게 아마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업 유치가 키고 또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같은 네.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방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정치 논리가 아닌 기업 논리로 네.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우선 이제 이 반도체 산업의 가장 중요한 전력 그리고 용수, 뭐 용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사람이 갈 거냐, 이제 기술 인재들이 그야말로 인재들이 포진을 할 거냐, 그리고 육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보면 결국은 그 도시의 정주 여건. 을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정주 요건이라는 게 일자리는 이제 반도체 특화 단지가 들어가면 일자리가 네. 생긴다고 보고 그 외에도 주거, 교통, 문화 그리고 교육 이제 6가지가 네. 이게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제 광주 지자체에서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은 그런 정주 여건에 있어서 정말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이런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인재들이 간다면 투자하는 아주 가장 좋은 요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은 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게 탄소 중립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추세인데 아리백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아리백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전남의 풍력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특장점을 살려서 제대로 뭔가 신청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하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페이퍼워크이 되면 결국은 선정해서 뭔가 순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늘상 순위 안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초기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네요. 네네.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하셨는데 우리 이 부장님께서는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부회장님을 맡고 계셔요. 반도체 예. 산업협회는 뭐 소속사들이 뭐 국지관, 삼성전자 뭐 다 이런 데겠죠? 그렇습니다. 저희 회원사가 한 300여 개가 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같은 그 반도체 자체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또 반도체 이 장비, 소재, 부품, 또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또 반도체만을 생산하는 그 출판사와 같은 파운드리, 뭐 이런 기업도 외국계 반도체 기업들도 전부 다 들어와 있는 아주 굉장히 커다란 협회 조직입니다. 그 반도체 공장이 이제 공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단 세워지려면 일단 기본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력이라든지 정주 여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기업들의 뭐랄까 요구랄까요? 디맨드는 어떤 거가 있나요? 반도체는 적어도 2가지는 확실하게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그 여러 가지 많은 화학 물질을 씁니다. 예. 뭐 그게 이제 인체 유해하건 유해하지 않건 많은 걸 쓰는데 최종적으로 반도체를 세척하는 건 물입니다. 우리가 초순수라는 사실은 뭐 초순수는 물이 아니라 그냥 H2O 아주 순수한 H2O입니다.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불순물이 있거든요. 불순물을 싹 제거한 H2O인데 그 H2O는 사실은 부도체입니다. 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이러한 고급 물질을 써서 세척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물이 공급돼야 되는 우선 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주 양질의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값싼 전기, 고급 좋은 전기가 들어와야지 반도체 공장에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반 요건이 됩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그러한 인프라는 갖추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광주 전남은 이제 아까 저기 대구라든지 다른 지역들 수도권
지역들 보고는 좀 뭐랄까 좀 꿀린다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전기하고 물 이야기 나오니까 광주 전남도 뭐 상대적으로 크게 불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광주 전남 지역이 저희도 알다시피 뭐 옛날부터 농사가 발전된 지역이니까 뭐 좋은 물이 있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이쪽에 양질의 전기가 공급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 뭐 기존 전력, 한전이 바로 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회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입지 조건으로 봤을 때에는 적어도 인프라에 대해서는 뭐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광주 전남 지역 여러 댐이 있잖아요. 뭐 예, 예. 장성호도 있고요, 뭐 담양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부한 공업 용수를 예, 예.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예.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일일 27만 톤을 이제 이렇게 이상의 이렇게 공급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어서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광주 전남도 아시다시피 물 부족 현상 또 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성댐도 있고 뭐 동복댐도 있고 있는데 과연 이런 댐의 용수를 어떤 형태로 반도체 산업 만약에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할 것인가 이런 치밀한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악역을 좀 네. 드린다 네. 그러면요. 타 지자체도 물은 다 있습니다. 아, 낙동강 있고 북한강 예. 있고. 네. 그래서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전기 입장에서는 이제 RE100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반도체 공장들이 2050년까지는 100% 전기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해야 되는데 눈치로 보니까 반도체 업계들이 굉장히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네. 안 그러면 이제 페널티가 있게 되니까 그 점을 잘 공략해 보시면 어떤가 이렇게 싶고요. 하여튼 그냥 평소 때 제안서 하듯이 특화단지 하시면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꽤 진솔하게 조언을 예, 네. 그건 광주를 없다, 사랑하는 있다. 마음에서 예. 그런데요. 우리가 근데 예.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260조를 텍사스에 네.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을 그리고 마이크론이 142조를 뉴욕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 미국도 아리백에 대한 압박은 굉장히 올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장 존 유퍼 협회장하고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네. 연구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우리가 260조를 그렇게 해외에다 투자하는 것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부분을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말 국가적인 노력과 지자체의 노력이 함께 병행이 됐더라면 그 260조가 밖으로 투자가 안 돼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